김대호TV의 민사집행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판례를 정리해드립니다.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판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담보제공 명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담보제공 의무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허가 또는 담보권자의 동의도 요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법원의 허가와 담보권자의 동의도 요하지 않습니다. 자, 자유롭게 공탁할 수 있습니다. 자, 담보제공 명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담보제공 의무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 또는 담보권자의 동의도 요하지 않습니다. 자,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그러면 틀린 문장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3자는 자유로이 담보제공 당사자가 아닌 제3자는 자유롭게 담보제공 의무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자의 동의도 요하지 않습니다. 자, 2번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자,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했답니다. 자,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내가 해야 돼요. 자, 지연 손해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해서 일단 강제집행 당할까봐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일단 담보공탁을 했습니다. 자, 지연 손해금의 그 액수만큼 담보공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담보공탁을 했으니까 강제집행은 당하지 않을 테죠. 그래서 다시 소송으로 지금 다투어야 됩니다.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에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만 미치며 원금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자, 원금에 대해서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다시 발생한 거죠. 이 원금은 다시 발생한 차후에 있는 원금을 말합니다.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다시 발생한 원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원래 있었던 집행의 정지의 효력이 원래 있었던 그 원금에 대한 원래 있는 원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에는 미치겠죠. 자, 지연 손해금에 대한 것은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에는 효력이 미치지만 다시 차후에 발생한 원금에 대해서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원금에 대해서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하면 틀린 문장이겠죠. 자, 2번 다시 한번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에 이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에만 미치며 원금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원금에 대해서도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3번 피담보 채권에 관한 확정 판결 외에도 공탁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첨부가 되겠죠. 공탁자의 동의서도 공탁 원인 사실란에 기재된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에 관한 확정 판결 외에도 공탁자의 동의서가 들어가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탁자의 동의서가 들어가면 공탁 원인 사실란에 기재된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됩니다. 자, 확정 판결 외에도 공탁자의 동의서가 들어가 있는 공탁 원인 사실란에 기재된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탁자의 동의서에는 당연히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되겠죠. 자, 공탁자의 동의서도 자,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맞겠죠. 자, 4번 피공탁자가 피담보 채권에 기하여 민사집행법 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얻어서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 취소 결정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얻었죠. 그래서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굳이 담보 취소 결정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피공탁자가 피담보 채권에 기하여 민사집행법 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공탁자가 받아야 할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공탁자에게 주지 말라고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얻어서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했던 담보 취소 결정을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담보 취소 결정을 받지 않아도 압류 및 추심 명령에 의해서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담보 취소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야 한다가 틀린 문장입니다. 자, 5번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그 항소심 판결이 미확정 상태인 경우에는 담보 사유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1심에서 가집행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에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그 항소심 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일 때는 담보 사유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진행 중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담보 사유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미확정인 상태일 때도 담보 사유가 소멸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그 항소심 판결이 미확정 상태일 경우에 담보 사유는 소멸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담보 사유가 소멸한다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이상 재판상 담보 공탁에 대한 판례의 정리 1번을 다시 한번 쭉 읽어드립니다. 1번, 담보 제공 명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담보 제공 의무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 또는 담보 권리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2번,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하여 담보 공탁을 한 경우 집행의 정지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 손해금에만 미치며 원금에 대하여는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3번, 피담보 채권에 관한 확정 판결 외에도 공탁자의 동의서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공탁자의 동의서도 공탁 원인 사실란에 기재된 피담보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됩니다. 자, 4번, 피공탁자가 피담보 채권에 기하여 민사집행법 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얻어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담보 취소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5번,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그 항소심 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일 경우에 담보 사유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항소심 판결이 미확정인 상태일 때는 담보 사유는 소멸하지 않는다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판상 담보 공탁에 관한 판례의 정리를 읽어드렸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고 반복해서 판례의 정리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담보 공탁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 분석과 권리 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